안녕하세요. 김현우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2021년도 종합소득세 달라지는 내용들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20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셔야 될 사항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콕콕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 이 두 가지 혜택을 여러분들 꼭 챙기셔야 되는데요. 착한 임대인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고요. 상가임대사업자의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는 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국세청에서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전담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착한 임대인 상담 전용 번호까지 이제 개설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세청 누리집의 국세정책처에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가보시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와 관련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한 사업자들은 이번에 이제 납부기한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혜택들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신고할 때 빠짐없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공제 요건과 그다음 방법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제 신청을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신청서 작성 사례라든지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상은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 임차인에는 사회행위 관련업이나 금융보험업, 그다음에 과세 유흥장소 등의 이제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인들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성격이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그래서 임차인 분들이 이 소상공인 확인서를 직접 발급을 해주셔야 되고, 임대료를 인하했다라고 하는 그 증빙을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차인분들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아다가 갖다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임대인분들이 임차인분들한테 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보니까 이제 비교적 쉽게 협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임대료를 낮춰주셔가지고 그런지 여러분들 이런 거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고기간 임박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좀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제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50%. 그래서 상가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업종에 속하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들은 기본적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택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은 이제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 기속분, 이제 올해 거는 내년에 신고하는데, 그때는 이제 임대료 기준으로 인하 전에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70% 공제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50% 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신고나 기한 후 신고나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적용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 신고를 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상가 임대업자들은 별로 혜택이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하고 최저한세는 적용이 배제되는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농특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액 공제액에 대해서 농특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제출 서류는 임대료 인하하기 직전에 임대차 계약서, 이걸 봐야지 임대료를 인하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료 인하했다라는 이런 합의서, 정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하고 그 소상공인 확인서 받으실 때 같이 이 확약서를 좀 작성을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거의 대부분 임차인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세금계산서, 그리고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과 관련한 확인서류, 그리고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비서류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기한 내에 신고를 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데요. 중소기업 감면은 보통 많아봤자 20-30% 정도 되는데, 10%에서 30% 정도 되는데, 특별재난지역에서 중소기업 사업자에 해당이 되면 감면 대상 사업장 소득세 최대 몇 퍼센트? 60%의 세액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여러분, 대구광역시, 그리고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그래서 2020년 3월 15일에 선포된 이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 임대 공급업이나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그리고 금융보험업 등의 경우에는 제외가 되니까 그 외 업종들은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감면 대상 사업장의 소득세,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입니다.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혜택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한도가 있어서요. 2억 원의 한도가 있고요.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년도보다 감수가 아니고 감소한 경우죠. 국세청 오타가 났는데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년도보다 감소하게 되면 2억 원에서 감소한 상시 근로자 한 명당 500만 원씩 차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게 되면 세액 감면의 혜택이 줄어든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혜택은요, 기본적으로 무신고를 하면 안 돼요. 신고를 안 하면 안 돼.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 후 신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하는 케이스, 이런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고요. 농특세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이제 중복 적용이 되면 굉장히 너무 이중 혜택이 되기 때문에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꼭 유의해서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신고 기한도 안 됐는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 신고를 안 하세요? 신고를 못 하시겠으면 저희한테 의뢰하시면 됩니다. 저희 디자인텍스에 의뢰를 하시면 되고요. 신고를 안 하시면 당연히 불이익이 있죠. 신고 안 하면 괜찮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즘은 보통 한 1년 지나도 바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신고 안 했다고, 과세 결정하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불리한 방법으로 가산세까지 얹어서 신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 안 하고 계시면 그냥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고 안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세금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모든 납세자분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한 세금은 납부하셔야 돼요. 세금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세금에 호되게 당하신 분들은 세금을 제때 내시는데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우겨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신고라도 제대로 하셔야 되고, 뭐 납부가 어려우시다면 납부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든지 뭐 분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요, 신고도 불성실했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에다가 지금 보시면 납부 불성실, 그러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두 가지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 무신고의 경우에는 20%인데 이게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 40%까지 가산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신고를 하시면 좋겠고, 이게 신고만 불성실한 게 아니라 납부도 불성실했잖아요. 그래서 미납세액이나 미달한 납부세액의 미납기간 곱하기 0.025% 이렇게 해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좋을 게 없고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없다면 세무대리인들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신고하셔서 이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기한 후 신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바쁘시니까 깜빡하고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비용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조사관님들이 다 꼼꼼히 하나하나 보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도 저희가 꼼꼼하게 보긴 하지만 더욱더 꼼꼼하게 긴장 상태로, 왜냐면 전화 바로 오거든요. 조사관님들한테 전화가 와요. 우리가 늦게 신고 들어가면 이거 비용 내역 뭐냐, 이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게 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비용의 상세 내역들을 제출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때 신고하셔가지고 문제없이, 그리고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